최근 중국에 투자해왔던 해외 기업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겪거나 자국 제품 밀어주기로 인한 현지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탈중국을 진행 중이죠. 이에 포스트 차이나라고 일컬어지는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적인 관심의 베트남이 한국에 갑질을 시도하다 참교육을 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베트남 증시는 갑자기 7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 증발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내부에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며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삼성, 롯데, 신세계 등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다음 행선지로 베트남에 진출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메리트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사상 최초로 애플워치와 맥북 등 핵심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져 새로운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죠.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동시킨 기업 중 하나로 한국의 삼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1차 준공을 마친 하노이 연구개발 기지는 올해 완공될 예정이며 삼성이 약 2,910억 원을 들여 동남아 최대 연구기지를 짓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더해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판민진 베트남 총리와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이 만남을 가졌는데 팜 총리가 삼성의 투자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겠다.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노 사장은 베트남에 33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베트남 최대 스타트업 기업 행사인 스타트업 휠이 열렸죠. 관계자는 베트남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국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며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추켜 세웠는데요. 그러나 과거 베트남에게 당했던 몇몇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98%, 선진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이보다 낮은 3.63%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 위험이 큰 신흥시장에 외국 자본이 몰렸던 것도 가파른 성장률 덕분이라고 분석한 데이비드 루빈 시티은행 신흥시장 책임자는 성장세가 없다면 신흥시장에 남는 것은 위험뿐이라고 했는데요. 현대건설도 베트남과의 사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2017년부터 시작된 하노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작년 6월 이후 공사를 중단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현대건설과 갤라 컨소시엄이 2019년 7월부터 도시철도 3호선 뇰에서 하노이 구간 공사를 중단했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으며 이는 공사 부지, 인근 원주민 가운데 일부가 아직 이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하노이 도시철도관리위원회에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1억 1,470만 달러를 청구하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딘티엔중 하노이 당위원회 서기관은 도시철도 3호선 공사 현장을 찾아 오는 2025년까지 3호선 전 구간의 운영을 예정대로 시작해야 한다. 내년에 우선 지상 구간 공사를 완료해 개통하고 지하 구간도 일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일단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당초 올해 완공되어 운영되었어야 할 지하철이 지금까지 미뤄지며 공사 대금만 늘어나는 상황에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어 최근 베트남 당국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총 길이 1,545km의 고속철도 건설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공사비는 최대 587억 달러, 한화로 약 7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 인프라 사업인데요. 베트남 교통부는 이 계획을 공산당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에 다음 달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제조업 허브로 자리 잡은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도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는데요. 지난 12일 GS, 현대, 대우, 롯데, 포스코 등 대한민국 건설 기업들이 전부 베트남 정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건설 사업으로 불리는 남북 고속철도 건설의 투자자 선정을 놓고 오는 말일까지 서류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30여 곳에 달하는 외국계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인 것과 달리 공사 수주권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한국 건설사들이 입찰을 참여하지 않으며 관계자들은 의아함을 비추고 있다. 이에 베트남 교통부는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려 당초 이달 말일까지 서류 심사를 마감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추가 입찰자를 받아낼 것임을 밝혔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다 한국 건설사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며 베트남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 교통부 응오엔 비엣 후이 부국장은 현재 베트남 남부 고속철도의 경우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현지 기업들이 전무하기에 건설 경험과 기술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한국 기업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써봤자 무용지물이며 사업비 증가와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게다가 늘어난 사업비는 대부분 시공사가 뒤집어쓰며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 정부에서 아무리 77조 원짜리 고속 전철을 건설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베트남 경제 상황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증시의 움직임은 1분기에 많은 충격과 고전을 일으켰고 4월 이후 갑자기 급락했다고 밝혀졌습니다. VN-다이렉트 증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통화정책 긴축 추진,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우려, 공급망 교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로 인해 시가총액 약 52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주가 조작과 회사채 발행 사기 등 관련 대기업 이사 여러 명이 구속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국제금융협회의 글로벌 부채 동향 분기 보고서를 보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총부채 증가율이 베트남이 인당 9.9%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베트남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최근 세계은행이 베트남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정책을 비판하며 이대로 가다간 향후 2년 안에 베트남은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부도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 내에서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는데요.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소수의 전문가들은 모두 국가 반역 행위로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인 팜 도안 트랑은 베트남에 대한 반체제 선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 12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면서 중국과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보여주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과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장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은 친구이자 형제이다. 코로나 봉쇄 때도 베트남은 한국 기업인들을 특별 입국시켰다라며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중국처럼 저임금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했지만 진출 기업 대다수는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강화,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현지 사업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20% 이상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32.9%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보건방역, 인허가, 불투명한 관행 등 규제 사항이 조업 차질 및 장애, 현지 수요 부진, 현지 경쟁 심화 등을 부추겨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향후 5년 사업 전망을 봤을 때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비중이 13.8%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부 실정과 함께 베트남 투자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건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77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여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1대1로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도 베트남 철도 사업을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깐린에서 아동 13km 구간을 2008년에 시작해 2013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에서야 시운전에 겨우 들어가는 등 사업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트남 측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공사를 반드시 마치라며 최후 통첩을 했다고 주장했고, 중국 측에서는 베트남이 공사비를 빼돌렸으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구나 중국의 잘못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유럽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국 측의 발언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데요. 베트남의 초대형 수주에 중국마저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죠. 베트남은 저임금이라는 메리트 하나만큼은 확실히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길 기원합니다.